네, 3월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이 중 24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3건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2%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또는 아직도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8%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676명으로 82.6%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은 총 814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경북 내에서는 72.9%가 집단 발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생의 90% 좀 넘게가 대구 경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총 5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50명의 확진 환자 중에는 46명의 콜센터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 가족이 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46명은 모두 동 콜센터가 소재한 건물 11층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중에서 11층에 근무하는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콜센터이지만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혈액 속에서 코로나19의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백신 또는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확보된 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의 면역학적 반응을 보는 검사법을 확립을 했고, 이번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을 계기로 해서 향후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그동안 공모를 해서 치료 항체 개발 그리고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나아가서 임상 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 기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 그리고 신속 진단제 개발 등 학계와 기업 등과 협력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는 치료제와 백신 연구용 동물 모델을 개발을 하고,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혈장 치료제 개발에도 노력하며, 향후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과제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들께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할 때 또는 식사할 때 등의 경우 침방울, 비말이 전파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매개체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를 두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외에도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만남 또 종교 행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업무에 있어서도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콜센터 또는 지역의 콜센터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본인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기 질환의 전용 진료 구역을 구분한 국민안심병원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구분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 가량, 3분, 4분 정도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기자님. JTBC 배양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그 구로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은 현재 11층에 근무한 207명 중에 몇 분 정도가 검사가 완료된 건지,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확진인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최초 발병일이 확인이 혹시 되셨으면 그것까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요양병원 근무하시는 신천지 신도분들 명단을 확인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검사 받으신 분들 중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분들이 근무하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혹시 그 전파 사례가 좀 있었는지 그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 검사 같은 것들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가격리 끝난 이후에 확진받는 경우들이 생겨서 지자체 몇몇 곳에서는 자가격리 끝날 때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는 곳들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자가격리 종료 시에 검사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검사 역량에 좀 무리가 갈 정도인지 이고요.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집단 감염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오늘은 80% 넘었는데 그중에 신천지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신천지 이외의 다른 집단 감염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전체 콜센터 자체가 4개 층에 걸쳐서 자리를 하고 있고 7층부터 9층까지 그리고 11층에 콜센터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파악된 환자가 일단은 11층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11층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재 207명이고 207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으로 말씀을 드린 건이고 여기에는 그 종사자 46명 외에도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검사 진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더 진행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콜센터 직원 자체는 현재 약 7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발 환자가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학 조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3월 한 4일 경에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으나 더 자세한 사항은 역학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천지 신도들의 전체 그 행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단 등을 확보를 해서 현재 행정조사된 명단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 직업,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그 밀집 시설이나 다중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명단을 뽑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역으로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기관이니까 또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기존의 환자 명단과도 매칭을 하고 또 해당 기관 자체에서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발견 못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만약 자가격리된 대상 중에 고위험군, 즉 그 환자였다가 퇴원은 일단 임상 증상이 호전돼서 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단 퇴원 기준에 해당은 되고 아직 격리 해제는 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환자였었기 때문에 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뭐 리얼타임 PCR을 통한 격리 해제 종료 시에 검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침에서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 관련된 이후에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여전히 신천지 신도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당장 오늘 말씀드린 서울만 해도 콜센터에서도 사실 집단 감염이 나왔고 또 다른 그 지자체 시도에서도 집단적인 감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그 우려하고 있는 비록 전체적인 숫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볼 때 규모는 작다 해도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초발 환자로부터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다른 지자체, 특별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증폭 집단으로 발견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비율 자체는 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조사 중이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온 집단 감염 중에도 좀 뒤늦게라도 그동안 중심 증폭 집단이라고 강조했던 특정한 그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집단 감염 중에 정확하게 신천지 신도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좀 더 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답변드린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등장하는 어떤 그 집단적인 감염의 경우에도 별도로도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이미 지나갔던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관성까지도 저희가 같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회가 많이 없으셨던 기자님. 예. 예,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자료 보면 7,513명이 0시 기준 저희 확진자인데 오늘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50명은 모두 반영이 돼 있는 숫자인 건지 아니면 기준 시점이 달라가지고 뭐 일부만 반영이 돼 있고 한 건지 좀 명확하게 그 숫자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확진자 관련해서 접촉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확인이 된 건지 숫자가 없더라고요. 46명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어느 지자체인지 접촉자 4명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 해당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로우가 폐쇄한 것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질본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빌딩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뭐 전원 격리되거나 아니면은 뭐 전수조사, PCR 조사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 구로구에서 판단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그 집단 감염 관련해서 오늘 80% 넘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단 감염이 대부분 초발 환자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신천지나 이번 콜센터나 왜 계속 확인이 안 되고 있을지
그다음에 이렇게 집단 감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국의 대책,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은 어떤 좀 행동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치료제 관련해서 이게 언제쯤 상용화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단계가 있다면 지금 몇 단계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5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별도로 말씀드린 50명의 확진 환자 중에는 50명이 다 오늘 집계된 숫자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의 숫자는 오늘 12시 기준으로 돼 있는 거고, 또 0시 기준으로 된 신고 기준 현황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접촉자 가족 4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지자체별로의 분포도는 제가 정보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 자체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직원은 가장 많은 곳이 거주지가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건물과 관련해서 현재 영업시설 및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건물의 범위는 일단 전면 폐쇄가 돼 있고, 전체 방역 소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층 중에서 한 개 층에서 일단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더 진행을 하고 검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207명에 대한 결과, 그리고 207명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동선 등을 또 확인을 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층의 콜센터 직원과의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상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의 공동 사용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파악이 될 경우 검사 대상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콜센터의 근무자 중에 신천지 신도 등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발생을 볼 때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신천지 교도들을 전체를 다 관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천지 교도로부터 시작된 어떤 발생이 다른 지역 사회에서 2차, 3차 더 이상의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잠복기 중에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의 감염자로 인한 지역 사회 조용한 전파도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 어느 지역이든 집단 감염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연결고리를 끊는 치료제와 백신이 당장 없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개별 환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감염 차단 노력, 구체적으로는 기침 예절,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지켜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발생 규모가 많아지게 된 이탈리아의 경우도 보도를 통해서 보면 4월 3일까지 전 국민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상황보다도 더 급박하고 또 강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듭 현재의 여러 가지 해외 유입 차단이나 전파원의 역학조사 및 조기 발견 차단에 더해서 한 분 한 분의 개인 위생의 노력, 또 집단 모임이라든지 종교 집회 등의 자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국내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내 15개 기관에서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기초 연구가 한 9가지 정도 진행되고 있고, 임상 연구는 6가지 정도, 그리고 국외에서는 전 세계적인 걸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선진국 중심으로 볼 때는 총 4나라 이상에서 대개 한 34개 기관 정도가 지금 치료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의 새로운 개발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타 감염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 중인 치료제를 코로나19에 적용하는 연구도 전문가들의 많은 제안이 있고 외국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외국과도 긴밀히 국제적인 협력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뭐 몇 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자체가 이 코로나19 자체가 아직은 그 항체 형성이라든지 또 재유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검증이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치료제 백신이 전 세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WHO 사무총장이 공언한 대로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 선포 때 18개월 내에는 백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희망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끝나고 질문 받은 분은 끝나고 또 받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신종 감염병 매개체 연구과에서 진행된 연구인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는 몇 명이 붙어서 얼마의 시간이 좀 투입된 건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서 환자 혈청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어려운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정말 짧게 그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독립적인 기관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인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혈액 속에 있는 소위 면역 세포 중에는 뭐 T 세포, B 세포 이렇게 나눕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B 세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소위 합성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액 속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백신을 개발한다면 몸에 항체가 형성돼야 되니까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보는 것이고 치료제의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의 탐지 단백질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셨던 환자분 두 분으로부터 확보된 혈액을 통해서 형성된 항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혈장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공모 과제 중에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회복기에 환자였던 분의 혈액이 필요하게 되고 어제도 전문가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 대개는 퇴원 후에 평균 한 달 정도가 흐르게 되면 몸에서 급성기에 생기는 면역 글로불린인 IgM보다는 IgG라는 항체가 다량으로 왕성하게 생성되는 시기가 통상 그 대개 발병 또 회복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확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환자였던 분, 회복했던 분의 동의하에 협조하에 그러한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나 개발의 관건이 될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보시는 의사분들의 얘기로는 치료 과정에서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부담이 되고 또 국가 입원 격리 병상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대개 진료를 보시는 의사분들과 잘 이해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혈액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도 회의 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혈액을 확보를 함으로써 그 혈액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방어할 수 있는 그 항체들을 모으는 그런 치료법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일단 추경의 예산 중에 저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국가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국립 보건원 같은 경우 산하 27개의 분야별 연구소 중에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등장했던 에이즈 전문가인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수장으로 있는 국립 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가 어느 정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분야별 연구소를 가지고 백신 치료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조기에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연구소가 민간과 잘 연계해서 외주 용역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의 기반을 닦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일단은 간략한 밑그림으로 가지고 있고, 더 자세한 부분은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중지를 모아서 운영 방안이라든지 설립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15분 정도 남아서 질문을 한두 가지 이내로 짧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서울 백병원 사례 관련해 가지고 그 어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거부했던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격리 해제 기준도 변화했고 해서 또 그 다수 전파로부터 3주가 지나서요. 이제 퇴원 환자가 좀 나올 텐데 혹시 이분들이 뭐 퇴원 과정에서 퇴원을 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뭐 계속 입원을 고집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중증 위중 환자 분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백병원의 그 소위 환자분이 특정 지역,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해왔고, 해당되는 환자분이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백병원 이전에 의료기관과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 예를 든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시급한 진료가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료를 원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나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아까 그 브리핑 자료도 있습니다만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 중에 약 반이 국민안심병원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증상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구분해서 좀 진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잘 가동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이번에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양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상당히 좀 예외적이면서도 좀 어려운 사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격리 해제 기준과 관련해서 퇴원 기준도 그렇고 격리 해제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 또 그 시도의 즉각 대응팀, 또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 기준을 지켜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된 병상과 자원에 또 다른 신규 환자나 또는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관리 조치 등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코로나19 방역의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의 이행 그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 위중 환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곽진
역학조사 팀장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중증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단계 이상으로 분류되신 분이 오늘 총 80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중증 단계가 26분, 그리고 위중 단계가 54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헤럴드 경제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완치자 관련해서인데요. 그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이란은 한 7천여 명 환자 중에 2,400명이 완치됐다고 나오고 중국도 한 6만 명 완치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240명 정도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아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자택근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 게 합리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완치자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우는 유행의 기간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이르게 시작이 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나라별로 어느 시점에 완치자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그 비교 타당성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치명률이나 다른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의료적 측면에서 또 검사의 측면에서 현재 WHO에 신고되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타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검사의 규모나 신속성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또 완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퇴원 기준뿐만 아니라 그 격리 해제 기준까지도 발병일로부터 3주를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많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사실은 그 대구의 신천지 신도들의 발생이 도화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발생 자체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월 16일인가가 31번 환자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계속 발생이 돼서 그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격리 해제, 퇴원 기준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까지도 생각을 하면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신천지 신도들 전체가 여러 가지 격리 해제까지 이르게 된다면 비율 자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물론이고 그 일하는 장소에서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스스로를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나 타인과 만나는 장소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며 아까 브리핑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그 일하는 장소에서는 그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원격 업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말씀드린 사항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업무의 여러 가지 변형, 형태 변형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먼저 말씀드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 근무지라든지 또는 만남 같은 것이 자제되고 하는 그런 개인위생의 기본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근무 장소에서도 되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세종에서 마지막 SBS 기자님. 네, SBS 화강인입니다. 그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11층에 있는 207명이 그 안에 46명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46명 이외에 207명을 추가로 한다는 건지 그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구로 콜센터의 감염 경로 어떤 걸 가장 유력하게 좀 추정하시는지 혹시 신천지와의 연관성 확인된 게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46명은 그 207명이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고 그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환자로 발견된 분을 처음 상황으로 해서 추가로 이제 환자를 계속 그 발견을 하고 접촉자 중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일단은 발병일, 더 나아가서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콜센터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그 지역사회 감염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미 그 우리나라의 중심 증폭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소규모의 집단 감염 또 찾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29번 또 30번 환자를 5번째의 연결고리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규명했듯이 계속해서 추적을 역으로 해서 그 감염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산 기자실로 가겠습니다. 경향신문 TV조선 기자님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준비사항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콜센터 감염처럼 서울 지역에서 뭐 한 거의 100명 이상의 집단 감염, 지금은 50명 이상인데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다면 이에 대비해서 병상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경증인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를 좀 이용할 수 있거나 수도권 일부에도 생활치료센터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브리핑에서 8일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님이 지자체별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 이를테면 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이 별도로 없으니 보건과에서 일부가 역학조사 담당으로 뭐 바꿔서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체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전 브리핑에선 콜센터 직원분들 마스크 안 썼다고 하는데 대체로 안 쓴 게 맞는지 궁금하고, 다중이용시설 지침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쓰라고 돼 있지만 콜센터 직원분들이 안 썼다고 친다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고 이 지침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더 구체적인 예방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중앙 재난대책본부의 일일 회의를 통해서 계속 총리님부터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계속 강조를 해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비태세고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와 특별관리지역 중에 경산과 청도가 포함된 경상북도 이외에 그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발생이 언제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격리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왔고, 수치상으로도 일단은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인구도 많을 뿐더러 다만 반대로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고 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건대학원 등 전문가들의 분포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왔고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는 그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의 어제 전문가들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원동원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시군구마다 위치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되고, 보건소도 비상전환 체제가 되면 물론이고 기존의 시군구의 관련 공직자분들 중에 보건소의 역할을 지원하는 인력도 훨씬 더 많이 동원이 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위치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물론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 또 병상의 전달 체계, 유사시의 타 지자체로의 환자의 이송,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인 그 조정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환 환자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전원조정지원센터가 역할을 합니다만 지자체의 대응 태세가 매우 중요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역학조사관이 바로 육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그 가능한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그 건건이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생에 대해서는 잘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에서 같이 즉각대응팀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확인한 걸로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콜센터의 경우는 이제 전화나 또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콜에 대해서 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은 당연히 이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직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할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고 또 업무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집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공간만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건물 구조상 업무 형태상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타인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본인의 몸이 이상했을 경우에는 일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다가 증상의 진행에 따라서 며칠을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라든지 콜센터를 통해서 안전한 의료기관 또는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 검사를 받는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지켜져야 될 수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기자님 세 분인데 한 개씩만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하나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 집단 감염이 80%를 넘었는데요.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대다수인데요. 확진자 폭발하면서 개별 그 역학조사는 지자체에서 하고 질본에서는 집단 감염 역학조사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염 경로를 좀 더 파악을 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구로구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계속 협조와 자문 또 조정 역할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된 그 31번 환자와 관련해서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 어떻게 감염 경로가 형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해외로부터의 출입국 명단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라는 것이 상당한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명단을 통해서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그 조치를 하기 위한 명단 파악과 조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학조사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틀 내에서 뭐 이번에 구로구라든지 또 언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발생, 큰 그 의미가 있거나 또는 규모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에서도 즉각 개입해서 역학조사를 같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CBS 기자님도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CBS 황영찬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담긴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입국이 제한된 해외 국가에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주 정세균 총리가 무증상 감염 증명서를 이야기했을 때 보건당국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셔가지고 유야무야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방안이 이게 뭐가 달라진 건지, 방역적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방역당국의 입장을 여쭙고 싶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제 해외 제3국 재유입과 지역별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방역 인력을 집중했던 거를 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고 계신 건지 진척 사항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전국적인 광범위한 전파를 보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위험 지역으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출국 발병 감시를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학적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러한 조치들이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입국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공중보건학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되는 상대국에서 출국 당시에 뭐 증상의 여부라든지 또는 발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 그 개인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 이동하는 그 비행기 내에서의 타인에게서의 전파 자체도 저희가 차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역 당국으로서는 출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WHO에서도 소위 위험국이나 위험 지역에서 나가는 그 익짓 스크리닝을 엔트리보다는 익짓 스크리닝 자체에 대한 어떤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유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탈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일본 등을 포함해서 8개국의 경우는 우리가 DUR에 확인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실 때 해외 여행 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했고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입국 제한 또 특별 입국 관리 조치 또 어제 외신 기자들에게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가진단 앱 등을 활용한 조치들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향후 일본처럼 우리나라에 입국이 많은 나라들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는 비행기 편이나 또 입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해당 국가 내에서는 많은 발생이 있으면서 국내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그 상황을 보일 때에는 우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바대로 그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방역 대책보다는 일단은 그 입국 후에 자가진단 앱 등을 활용해서 특별 입국 관리를 실시하는 그런 그 선진적인 어떤 방역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그 대구나 크게 발생을 많이 했던 지역에 대한 방역 대책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유입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타 지역에서의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 없는 전파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다가 갑작스레 신천지 신도에 버금가는 어떤 집단적인 폭발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WHO 그 사무총장의 그 브리핑 때 발언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WHO 사무총장이 이제는 소위 그 전파 차단 조치 그리고 피해 최소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대책이 한꺼번에 다 펼쳐져야 된다. 해외 유입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전파 차단도 강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대책을 비롯한 피해 최소화, 유행 최소화 대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가 다 자국의 상황을 잘 분류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대로 이제는 그 재유입 대책뿐만 아니라 모든 방역 대책의 항목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국민일보 기자님 한 가지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나와서 그냥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부본부장님의 짧은 마무리 발언 듣고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반복은 됩니다만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인 또 시민들 또 보건당국의 헌신적 노력으로 신천지 신도들 그로 인한 접촉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겉으로 보기에 급격한 환자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방역 당국으로서는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단계입니다. 우리보다 늦게 유행이 시작된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시면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도 많은 환자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또한 밀집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생활 합숙 등 시설에서 산발적 유행이 지속되면서 또 다른 폭발적 발생을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속적으로 개인위생을 지켜주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대비해서 보신다면 금년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인위생 수칙의 덕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간접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음 놓을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듭 한 분 한 분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부탁을 드리면서 방역 당국의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